자, 다음 제4절입니다. 아까 용의권은 시험에 안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담보권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 중에 무슨 권? 저당권,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등기 봐보시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거의 못 찾습니다. 책에만 있는 말인데 무슨 많이 보여요. 저당권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저당권이 왜 필요로 하죠? 돈 빌려주고 담보 잡으려고요. 저기 이것저것 사거리에서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고요. 민법 좀 하신 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채권을 담보하게 하여. 자, A가 갑한테 3억 빌려줬다. 자, 이 A를 뭐라고 하죠? 채권자. 갑을 뭐라고 하겠어요? 채무자. 이렇게 돈 빌려주고 채권자는 늘 걱정이 뭐예요? 돈 떼일까봐. 돈을 이 사람이 변제받지 못했을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또 하나 맺는 거죠. 자, 너가 봤더니 집 한 채 있더만 네가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 네 이 건물에다 뭐 하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뭘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가 돈을 안 갚으면 이 건물에서 뭐 하겠다? 경매를 넣어버리겠다. 원래 경매를 집어넣으려면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는 계약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 저당권자는 돈을 못 받으면 뭐 받을 것 없이 판결 받을 것 없이 막바로 뭐 넣어도 된다. 경매 넣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또 하나 경매했더니 다른 채권자들 막 달라붙더라. 그러면 또 돈을 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뭐하라. 일반 채권자보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나오면 막연히 저당권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담보로 잡으면 그 담보로 잡은 물건을 막바로 뭐 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까지 있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저당권이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이런 건 다 민법 문제고 등기는 딱 출발하는 거죠. 이거 단독으로 공동으로. 의무자, 권리자 누구고 그 다음에 이 등기부에 꼭 써줄 말이 뭐냐. 이게 이제 등기 쪽이라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런 저당권의 내용을 민법에서 이미 확실하게 알고 왔잖아요. 확실히 가는 중이죠. 자, 왼쪽 보시면 아래쪽 의 줄 긋지 마시고 눈으로 쭉 가신 다음에 자, 오른쪽 오셔가지고 거기 위쪽에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우리가 통상 담보로 잡는 것은 소유권을 담보로 잡습니다. 우리 민법이 인정해 주거든요. 자, 동그라미 두 개 어디도 하시면 돼요. 소유권은 물론이고 오른쪽 첫 번째 줄이야. 소유권은 물론이고 뭐에 대해서도 지상권도 뭣도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무 말 없는 저당권이면 뭘 담보로 한 것이고 소유권이지만 지상권도 뭐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는 있다. 자, 2번도 중요한 말인데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지분 처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물 일권 원칙상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원칙이고요. 3번 농지에 대해서 뭐 안 되지만 전세권 안 되지만 무엇은 할 수 있다. 저당권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자, 이제 신청으로 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공동신청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의무자는 갑, 이분에서 뭐든지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 권리자는 누가 돼요? A, 저당권자가 공동신청인데 이 사람은 통상은 소유자가 일반적인데 아까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뿐만 아니라 뭣도 지상권과 전세권도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상권에 저당권을 한다면 그때는 누가 의무자가 되겠어요? 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자, 교재에서 신청인 일단 의무자를 뭐라고 표현했죠? 저당권 설정자인데 소유자가 설정해주면 누가 되는 거고 소유자고 전세권자가 설정해주면 전세권자가 된단 말이죠. 그다음 권리자는 누가 된다? 저당권자 공동 잡으시고 여기 물어볼까요? 이 사람이 등기 필증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고 인감은? 인감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2번 전세권자 B가 있더라. 자, B에 대해서 전세권에 대한 뭘 한다? 저당권 할 수 있잖아요. 단독으로 공동으로. 의무자는? 그냥 사람을 해주십시오. 누구?
B가 되고 권리자는 B의 등기 필정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가야 되죠. 공동이니까. 인감은 누구니까? 전세권자 인감은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지금 계속 반복인데 제가 안 보는 이유가 계속 이런 논리 구조라고요. 자, 필요적상 두 가지. 채권액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5억 빌렸으면 얼마로 쓰면 돼요? 5억인데 이러면 어떨까요? A가 값한테 쌀 500가마니를 빌려줬습니다. 이거 담보로 하고 저당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쌀 500가마 써야 됩니다. 써준다니까요. 쌀 500가마 써주는데 이렇게만 써주게 되면 후순위권자들은 담보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써주고 밑에다 다시 써주는 거죠. 채권평가액은 가마당 얼마에서 딱 써준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했냐면 쌀 500가마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쌀 500가마도 나온 다음에 뭐도 써줘야 돼요? 평가액도 같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말 거기 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이었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뭐였다면 채권이었다면 그 채권 써주고 그 다음에 뭐 또 써줘라? 평가액도 써줘라. 그러니까 쌀 500가만이 나오고 그 밑에 뭐라는 게 채권 가액은 뭐 5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두 번째 채무자다 별표를 하시고 거기 네 줄을 읽으신 다음에 얼마나 국어 실력이 좋은지 확인하겠습니다. 함정을 준비하시고요. 한 4일을 집에 못 들어가고 돌아다녔더니 감기가 오려고 하네 이거.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까지도 여러분 몫입니다. 합격으로 보답하면 되죠 뭐. 자, 여기 등기부상에는 채권액만 나올 게 아니라 뭐도 써줘라? 채무자를 써주는데 봤더니 채무자는 갑이고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랬다면요. 자기가 빌리고 자기 부동산 했다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을 때는 여기다 채무자는 쓸 필요는 없겠죠. 라고 꼬드겨도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열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저당권 등기 보실 땐 여기 있는 금액도 중요하고 저당권자가 하나은행인지 농협인지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꼭 보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여기 채무자를 보신 다음에 저당권 접수일자가 있겠죠. 그 접수일자 당시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으면 지가 빌리고 지부동산 설정했구나. 근데 이게 다르면 이게 바로 민법에서 배운 무슨 관계구나. 물상보증관계라고. 여기에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돼요.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다르든 같든 항상 뭐 한다?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 함정이에요. 여기서 지금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당사자 아닌 사람들은 이름과 주소만 써주고 주민등록번호는 올려주지 않는다고요.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채무자는 당사자 아니므로 뭐까지 올리지는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우리 책은 불친절하게 되어 있지만 뭔만 써준다. 성명과 주소만 써주고 주민등록번호는 나오지는 않는다. 진짜 그럴까요? 아, 또 여러분은 난 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등기 하나 봐볼까요? 뒤에 한번 와보시면 403페이지. 자, 403페이지는 이제 일반 저당이 아니라 무슨 저당이에요? 근저당, 근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면 형광펜이 한 군데 더 가야 되죠.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자, 채무자 누구죠? 어디 살죠? 송파구 방이동. 몇 년생이죠? 또 이분들이 엉뚱한 사람 갖다 붙이고 그랬네 정말. 이병환이가 70년생이고 자우정 없으면 막 갖다 아무 갖다 붙이는군요. 이러니까 감기가 든다고요. 채무자는 뭐만 나오더라? 이름과 주소만 나오고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는 않더라. 하지만 근저당권자는 당사자잖아요. 근저당권자는 뭐까지 나와줘야 돼요? 성명, 주소, 번호까지 다 나와줘야 되죠. 오신 김에 공동담보 형광펜 안 해두시고요. 이따 보기라고.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서
395페이지 저당권의 필요역사항은 크게 두 가지 뭐가 있었죠? 채권액과 채무자. 내용 들어가면 또 함정 있었고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은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라면 신청서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1번 지상권의 저당권 이렇게 써주라고요. 표현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그냥 저당권 하면 당연히 뭔 줄 아는 거예요. 소유권 줄 아는데 만약에 3번 전세권의 저당권이라면 뭐라고 써줘야 돼요? 3번 전세권의 저당권이라고 써주라는 게 그 문구라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이제 자, 왼쪽에 있는 임의적 사항 첨부 정보는 따로 줄대지 마시고 계속 반복인데 자, 오른쪽 오셔서 이제 큰 4번 저당권 이전 넣기 보시면요. 자, 이걸 하나 보죠. 자, A라는 사람이 가바트 얼마 빌려주고 3억 빌려주고 이렇게 3억짜리 뭐 해놨죠? 저당권 해놓고 간단하게 동일해 오치고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돈이 급해서 B에게 뭘 양도했어요? 채권을 양도했단 말은 돈 받을 사람은 누구로 된 거예요? B인데 여전히 저당권을 A한테 주게 되면 그림이 이상해지죠. 저당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 넣는 권리인데 돈 받을 사람은 누구고? 경매 넣을 사람은? 이러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민법이 그랬잖아요. 저당권은 종대행 권리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그렇다면 채권이 양도되면 뭐도 따라가야 돼요? 저당권도 따라가야 되고 저당권을 양도한다는 말은 저당권을 이전 넘긴데 단독으로 공동으로 누가 의무자가 될까요? 이름 잘 못 지니까 그냥 나와 있는 사람 이름 하십시오. 누가? A가 의무자, 권리자는 이 사람을 양도인, 이 사람을 양수인 그러겠죠. 공동 신청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때 신청서에 빠뜨려서는 안 될 말 이걸 꼭 밝혀줘야 됩니다.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뭐가 가서 채권이 넘어가서 저도 뭐합니다. 따라간다는 게 필요역사항이에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그게 어디 있냐면 가로 3번에 눈으로 쭉 가시다가요. 마지막에 이제 저당권이 무엇과 같이 채권과 함께 이전함 이게 무슨 상황이다? 필요역사인데 거기다 배운 사람답게 한마디 쓰면 수반성 쓰면 되죠. 저당권은 뭐에 따라? 수반성에 따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자, 가로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가로 2번. 자, 여기서 여러분 학계론 실력 한번 봐볼까요? A가 지금 가바트 얼마 받을 돈 있죠? 3억 받을 게 있는데 자, 변제기가 5년 뒤입니다. A가 갑자기 돈이 필요했다. 가바트 가서 지금 갚아라면 자, 이때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도 있어요? 갑에게도 있잖아요. 5년 뒤에 주마. A라는 사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이때 A라는 사람은 투하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채권을 양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B입니다. 자, A가 B한테 하세요. 내가 5년 뒤에 가바트 얼마 받을 게 있다? 3억 받을 게 있고 이자는 톡톡이 10%다. 연. 자, 나한테 이 채권을 사라. 자, 여러분은 이제 사시겠죠? 요즘 10%짜리 어디에 있어요? 얼마에 사시겠어요? A가 말하기를 3억에 사라. 면 여러분은 3억에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이때 학교는 시간에 뭐 배우셨잖아요. 지금 이 3억은 5년 뒤에 받을 3억을 올해 사는데 3억에 사면은 현재 가치가 얼마겠어요? 어디서 들으면 맞죠? 근데 실무에서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딱 보고 2억. 후려쳤던 A도 그냥 뭐 2억 너무 싼데 2억 1천. 2억 2천은 현재 얼마에? 가는 거지만 학교는 시행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럼 과연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는 뭐에 따라서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냥 후려쳤습니다. 얼마에? 그러면 얼마짜리를 사는 거죠? 5년 뒤에 받을 3억짜리를 오늘 얼마에 사는 거예요? 2억에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돈 받을 사람 누구죠? B인데 5년이 됐습니다. B가 갑한테 가서 야 얼마 갚아라. 3억 갚아라. 그러면 갑이 어떤 반응 보이겠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겠죠. 네가 뭔데 나한테 3억을 달라느냐. 그러면 B가 조근조근 설명합니다.
너 5년 전에 갑한테 빌렸어. A한테 빌렸지. 그걸 내가 샀으니까 나한테 갚아라. 그러면 갑이 말하기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나? 그러면 이제 B는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2억만 날라가라고요? 그래서 이때 양도를 하는데 채권 양도 너희 두 사람 간에 계약을 하지만 네가 이 채무자에게 뭐 하려면 대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가 갑에게 통지를 줍니다. 그럼 양도인이 A가 갑에게 뭐라고 통지서를 보내겠어요? 이제 나한테 갚지 말고 누구한테 갚아줘라. 그러면 B가 와서 너 편지 받았지 하고 해서 돈 받으면 되는데 진짜 민법 시험에서는 뭐가 함정이냐면 양수인의 통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B가 통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A가 통지하는 거 의미가 없죠. 누가 통지해줘야지. A가 통지해야지. A가 통지하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방법도 있거든요. 갑이 이런 사실을 알고 좋다. 내가 막 승낙해주면 그때는 승낙했으니까 B는 갑에게 뭐 하는 거 돈을 받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등기하러 갑니다. 등기에 물어보죠. 저당권 이전기 신청 단독으로 공동으로? 공동으로. 그렇다면 이때 이 승낙서가 첨부돼야 되겠죠. 가로 2번 봤더니 그런다 안 그런다? 왜 안 받는지까지 찾아내십시오. 자, 여기서 채권 양도는 제가 뭐라 했냐면 얘는 채무자다 무슨 요건이지? 대항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없더라도 채권 양도는 뭐가 되고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 이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 비록 수반성이 있더라도 저당권 이전은 물권의 처분이죠. 이분에 무엇은 필요하지 않는다. 두 가지로 기억하시라고요.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거지만 물권이기 때문에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또 하나 이 승낙은 성립요건이다 대항요건이다.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승낙서까지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가로 2번이 가장 중요한 함정이고요. 등기는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 것이고 1번 저당권 이전 이렇게 한 다음에 1번 등기 중에 빨간 줄을 쳐줄 게 있습니다. 뭘 쳐줘야 돼요? 금액은 지우면 안 되겠죠. 금액은 인수받았잖아요. 떠나가는 누구 이름을 A는 떠나갔으니까 A의 이름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주말 처리된다고요. 이렇게 채권 양도되면 그에 따라 저당권도 뭐 한다? 이전이 됐었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거기 저당권 변경은 줄 대지 마시고 그냥 머리로만 지나가십시오. 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 채권액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변경 일반이니까 넘어가시고 큰 6번 돈을 다 갚았다면 뭐 하겠어요? 저당권 말소인데 1번 공동신청 1번 가볍게 밑줄 쳐보십시오. 저당권 말소란다. 누가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 권리자하고 저당권자가 뭐가 돼서? 의무자 돼서 공동인데 이건 두 사람만의 문제라 별 문제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별표 크게 하시고요. 자, 이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갑이 A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그 뒤에 이걸 의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안 배운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의리 뭐 안고 샀다. 저당권을 안고 샀다 그러고 배운 사람들은 의를 뭐라고 부르죠? 배운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라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민법 시간에는 주로 뭐하고 노십니까?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 사람이 뭐 안고 샀다? 저당권 안고 샀다 하고 민법 조문에는 이 사람 뭐라는 거예요? 제3취득자잖아요. 자, 돈을 갚았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인데 자 거기 기억번하고 니은번 묶으신 다음에 거기 제목들만 밑줄 쳐보십시오. 자, 기억번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고 니은번은
원인 부여가 되는 경우인데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요. 자, 먼저 이게 돈이 뭐였다? 자,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면 저당권은 소멸되죠. 186조입니까? 7조입니까?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으니까 채권이 변제되면 채권이 소멸되니까 저당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소멸됐지만 한 번은 뭐하러 가야 되겠어요? 저당권 말소하는데 당연히 공동, 의무자는 말소당하는 A가 의무자가 될 것이고 반면에 이것 따지는 권리자는 갑이 되느냐 을이 되느냐. 자, 기억번 읽어봤더니 갑이 된다 을이 된다. 지금 기억번 보고 있습니다. 기억번. 자,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요. 다만 성질이 다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A한테 말소 청구권인데 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앞으로? 그럼 봐보시면 이 전환권이 지금 유효다 무효다? 돈을 갚는 순간 무효가 됐잖아요. 근데 이 무효인 등기가 남아서 나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누가 행사하는 거야? 을이 행사하고 갑은 물권자가 아니잖아요. 물권이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되니까 누가 행사하는 거야? 을.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뭘로써? 물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으로서는 말소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갑과 A는 아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야? 두 사람이 뭐였어요?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쓸 때 뭐라고 썼겠어요? 돈을 못 갚으면 경면하라. 돈 갚으면 저당권은 소멸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계약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리는 뭘로써?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중개했다 이 말소 가지고 둘이 싸울 필요 없다고요. 매수인이 가서 말소해도 되고 누가? 매도인도 있는데 다만 이제 민법에서는 을은 뭘로써?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권이고 반면에 갑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권 누가 가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달라지는 게 A의 저당권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더라? 원인 무효이면 A도 뭐 해야 돼요? 저당권을 말소할 건데 물론 의무자는 누가 되고 A가 되고 권리자는 갑이다 을이다. 자, 니은번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만 될 수 있다? 이미 제가 답을 이야기했거든요. 자, 일단 물권자는 누구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갑이 명함을 내밀 수가 이유는?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원인 부여란 말은 두 사람 간에 뭐도 없다는 거예요. 계약이 없단 말이죠. 그럼 뭐도 없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도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을만이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변제됐을 때는 계약이 있었으니까 옛날 사람은 채권자로서 현재 소유자는 물권자로서 하지만 이게 뭐였다면 원인 무효였다면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잖아요. 물권은 누가 행사하고? 을이 행사하기 때문에 을은 할 수 있지만 이때는 누구는 안 되는 거야. 갑은 계약이 없으니까 채권도 없으므로 갑은 말소 당사자 될 수 없다고요. 자, 어려운 거지만 거기 2번은 한번 고민하시고 이거 민법에서도 한번 써먹어야 되고요. 자, 반면에 3번은 어떤 상황인지 먼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그림입니다. A가 채권 가지고 있다. 채권 양도함에 따라 저당권이 뭐가 됐다? 이전이 됐다. 돈을 갚았습니다. 자, 말소 등기 하겠죠. 자, 먼저 1번 말소 신청할까요? 1-1번 말소 신청할까요? 자, 여러분 말만 듣고 이제 1-1번 말소했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만 말소했습니다. 아직도 뭐가 살아있어요?
금액이 살아있잖아요. 이거 누가 갚아야 돼요? 또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을 때는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게 뭐에 대해서 주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렇게 금액 지우고 저당권자 지우고 나서 덮으려다가 시체를 발견하죠. 몇 번이 죽었으면 1번이 죽었으면 1-1번도 그러면 등기관이 이거 뭐 하면 돼요? 직권 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기등기까지 말소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런데 일단 말소를 신청하려면 공동자, 의무자, 권리자. 여기서는 권리자는 누구 떨어지고 갑이고 의무자는 A일까요? B일까요? A는 뭐 한 사람이야? A는 이미 떠나간 사람이잖아요. 누가 돼야 되잖아? B가 되겠죠. B한테 물어보죠. 너 정말 B니? 그럼 B가 뭐라고 했어요? 고개 끄덕거리겠죠. 자, B는 등기 필정 뭐 있어요? 없어요? 다시 그립니다. 자, A 앞으로 저당권 3억짜리 나왔을 때 A한테 등기 필정보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자, 채권 양도함에 따라 무슨 등기로? 1번 이전 등기 B 앞으로 나오고 1번 등기 중에 뭐 지워줘야 되죠? 자, 그리고 돈을 갚은다. 참 이때도 B한테 권리증 만들어줘 안 만들어져? 새로운 권리자 됐으니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뭐 한다? 2번. 몇 번 말소한다고요? 1번. 맨날 1번만 나오니까 이게 4번이었다. 몇 번 말소하는 거야? 4번만 말소를 신청하는데 의무자는 A가 아니라 누가 되고? B가 되고 B한테 너 B니? 물어보면 B는 뭐 내야 돼요? 등기평물을 내야 되겠죠. 해서 하게 되면 4번이 여기 이제 5번이 돼야 되겠죠. 4번이 나머지 지워지고 4-1번은 등기관이 뭐 하는 게 직권으로 말소하면 되지. 이것까지 우리가 말소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누가 의무자다? 저당권의 양수인만이 우리 칠판에서 누구? B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와서 보시면 오른쪽에 가서 가로 3번 그 말이 계속 연속됩니다. 설정 등기가 공동으로 말소가 되고 나면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게 된다? 직권 말소하고 거기까지 말소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말이죠. 못 믿으니까 한 번 더요. 가로 4번에 3번 봐보십시오. 아래쪽 가로 4번에 3번.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는 부기등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뭔만 지우면 돼요? 주등기만 지우면 부기등기는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고요. 자, 7번 특수한 저당권 뭐 나왔죠? 공동저당인데 민법 시간에 공동저당할 때 계산하는 거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우리 자신 있게 안 했다고 할 수 있죠? 전화기 줘보십시오. 장사님한테 전화해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A가 갑한테 5억 빌려줬다. 담보 내놔라. 좋다. 내가 울산에 있는 땅에다 저당권 해주마. A가 보더니 야 이거 5억짜리밖에 안 되지 않느냐. 좋다. 양산에 있는 땅에다도 뭐 하겠다. 저당권을 해주겠다. 이런 저당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동저당인데 이때 저당권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이런 무시와 갈시를 받으면서도 계속 살아야 되나? 저당권 한 개다 두 개다? 라고 써놓고 물어보겠죠. 공동저당의 법률가 채권은 동일하더라도 자 저당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지만 물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이 울산 땅에도 뭐가 있고 저당권이고 양산 땅에도 저당권이기 때문에 공동저당에서 저당권은 복수가 되는 거죠. 부동산 개수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무슨 저당권이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민법에서 이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을 때야
경매 집어넣을 때 두 건을 같이 내야 됩니까? 따로 내야 됩니까? 동시배당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같이 경매 내서 얘도 5억에 낙찰, 5억에 낙찰되면 금액을 어떻게 나누면 돼요? 5억 여기 다 몰아줄까요? 5억 1대1이니까 여기서 얼마 뜯고 여기서 2억 5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동시배당의 문제잖아요. 근데 민법 시간에 이 말이 나왔다는 말은 꼭 경매를 같이 넣을 건 없죠. 이 사람이 경매 비용 아끼려고 먼저 몸만 넣어서 울산 땅 넣었더니 5억에 낙찰되면 애가 얼마? 5억 먼저 이렇게 받아가면 애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시배당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경매는 같이 넣을 수도 있고 따로 넣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저당권이 한 개다 복수다. 하나의 저당권이라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같이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수의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 시배당도 가능하다고요. 자, 이게 이제 공동 저당인데 이제 등기 쪽에서 들어갈 말은요. 여기다 공단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울산 땅하고 양산 땅이 무슨 관계죠? 공동 저당 관계인데 여기다 아무 표시를 안 하면 공담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는 공담, 공동 담보. 양산에 있는 몇 번지? 15번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나오겠어요? 공담. 울산에 있는 몇 번지? 14번. 이렇게 공담 표시를 해줘야 공담 관계가 공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공담인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더라. 여기다 주절 쓰게 되면 등기부가 지저분해지겠대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목록에다 이쁘게 써오면 되는데 일단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거니까 아래쪽 보시면 아래쪽 3번, 2번 밑줄 치면서 가보십시오.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면 5개 이상일 때는 뭘 작성해라? 목록을 작성하는데 신청인이 작성합니까? 등기관이 합니까? 등기관이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 찾아보십시오. 가로 2번 제목이 뭐죠? 창설적. 동그라미 하시고. 오른쪽은 제목이 뭐예요? 그럼 거기 나머지는 줄 긋지 마시고 창설적이란 말은 처음부터 뭐였다? 공동담보였다. 그럼 추가적은 이런 거죠. 처음에는 공동저당이 아니라 울산치만 담보로 잡았다가 이게 몇 년도냐? 2010년도. 이게 담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양산 땅에다 이제 2017년도에 뭐 했다? 추가했다. 자, 그러면 고민해 보십시오. 자, 이때는 여기 공단 표시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없었겠죠. 근데 2017년에 양산 땅을 뭐 했어요? 공담으로 추가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저당권 나오겠죠. 저당권 금액 5억짜리 접수일자 몇 년? 2017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써주겠어요? 어디치? 울산 14번이야. 등기관이 덮으려고 봤더니 뭔가 해야 될 일이 남죠. 여기 울산 땅에는 공단 표시가 안 나오게 됐잖아요. 그럼 나중에 후순위자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등기관이 찾아갑니다. 등기소 다르면 편지로 보내주면 여기다 이제 뭐 하는 거야? 1-1번 공단 뭐 했다? 추가했다. 어디치가? 양산 15번 땅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이 뜻을 우리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누가 써주는 거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요. 그래야 후순위 저당권자가 공담을 알 수 있다고요. 자, 이 말이 중요한데 오른쪽 추가적 공동저당에서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첫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중요한 말입니다. 쭉 읽으시면서 금방 본 그림이에요. 양산 땅이라는 공담 뜻을 써주면 되죠. 그런데 어디 찾아가서 울산 땅 찾아가서 공동담보라고 뭐 한다 기록하는데 거기는 없지만 직권이라는 말 하나 써주시라고요.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원래는 울산 땅만 담보로 잡았다가 양산 땅이 담보가 뭐가 되면 추가되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울산 땅이 공담이라는 게 우리가 써줬잖아요. 근데 어디 찾아가서 옛날 울산 땅 찾아가서 양산 땅이 뭐가 됐다고 공담이라고 밝혔는 이건 누가 써주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써주라고요. 2번이 그런 뜻이라는 거 하나 보시고 가로 4번은 너무 어려우니까 XP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 제목 밑줄 치면서 봐보십시오. 자, 봤더니 여기 양산 땅에
2번 저당권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3억짜리야. 자, A가 끝내 돈을 못 받았습니다. 경매 시번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내야 됩니까? 따로 내야 됩니까? 지맘이라고 그랬죠. 자, 같이 넣었더니 5억에 5억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 뜯어가고? 2억 5천 하고, 그러면 B는 3억 다 못 받아도 얼마는 받는 거예요? 2억 5천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A가 경매를 열려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요? B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지나가는데 한번 째려본 사람입니다. 엿먹어라. 울산 땅 경매로 안 넣고요. 양산 땅만 경매로 넣었습니다. 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5억 누가 받아갔죠? A가 받아갔죠. B는 한 푼도 못 받아갔죠. 그래야 쓰겠습니다. 민법에서 뭐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까 동시에 했더라면 여기서 얼마 받고 2억 5천 받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선택이니까 5억 받아가면 5억 받아가고 다 하면 이게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때는 이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B가 어디로 찾아가는 거야? 여기 찾아가서 이 A가 갖는 저당권을 누가 가져가는 거야? B가 이렇게 공동저당에 대의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 집어넣어서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야? 2억 5천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고 민법에서 들어봤죠. 이렇게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른쪽 보시고 등기만 찾아내시라고요. 순위번호 1-1번 동그라미 하시고 부기 등기를 했고요. 등기 목적이 뭐예요? 1번 근저당권 대위에 대한 행정편 하시고 이게 바로 공동저당 대위를 말하고요. 원인에다도 행정편 하십시오. 몇 조? 민법 368조에 의한 뭐이다 대위다 이렇게 밝혀준다고요. 자, 필요역상 제가 읽는 것만 형광펜 하십시오.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변제액. 그러니까 여기다 옮긴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얼마에 매각이 됐고 양산 땅이 매각됐고 받은 돈이 얼마다? 5억 다 받았다라는 말을 써주라고요. 자, 이게 이제 민법의 내용이고 이 등기는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누가 되겠어요? 자, 이 저당권 지금 사라지고 A의 저당권 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지금? 그럼 B가 뭐가 되고? 의무자는? A는 형식적이나마 저당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A가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B가 권리자로 무슨 신청? 등기는 이것만 잡으면 50%입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뒷부분 아무리 하더라도 다 흔들리게 되잖아요. 자, 거기 뭐 찾냐면 왼쪽에서요. 누구랑 누구랑 옵니다. 왼쪽 페이지요. 402페이지. 선순위 저당권자가 뭐가 되고 등기 의무자가 되고 대위자 또는 누구 차순위 저당권자가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로 무슨 신청? 공동 신청한다 라는 거 잡아두시고 등기는 오른쪽에 있는 등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자, 지금 대위자가 누구였죠? 대위자가 오른쪽 페이지 사례에서요. 이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자, 옆에다 쓰십시오. 권리자는 누구였겠구나. 권리자는 김희선이고 의무자는 이병환이 아니 지금 칠판한 걸 그대로 가서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저당권 이 사람이 대신하는 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의무자는 누구고? 이병환이고 권리자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개하시려고 등기 때 보면 저당권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보느라고 20시간 걸리면 손님은 앉아있어요. 가버려 지금. 그래서 등기를 많이 보시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일단 그렇게만 잡아두시고요. 한 장 넘겨보십시오.
8번 특수한 저당권 뭐가 나왔죠? 근저당은 요 정도 그림이야. 이걸 말로 해놓은 게 1번 의야.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무슨 채권,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근저당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근저당은 채권액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거야? 채권, 최고액 한도만 써놓는다고요. 여기에 이자는 등기할까요, 안 할까요? 민법에서 뭐라 했냐면 최고액까지는 이자는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는 등기사항이 아니죠. 자, 거기 잡으신 다음에 성립해서 최고액 찾았습니까? 최고액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건 어떨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입니다. 자, 근데 계약서를 쓸 때 하나은행은 한도가 3억, 신한은행은 4억, KB는 한도가 5억 이렇게 채권자별로 한도를 따로 쓸 수 있겠느냐? 근저당의 특징은 뭐냐면 채권액이 뭐하고 있죠? 증감 변동하는데 만약에 채권자별로 채무액을 한도를 따로 잡으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만 춤을 춰도 정신 못 차리는데 하나은행 거 증감 변동합니다. 또 누구 거? 신한은행 거 증감 변동하고 또 누구 거? 국민은행 거 증감 변동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피담보 채권을 확정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근저당은 채권자가 여러 명이든 채무자가 여러 명이든 이때 최고액은 몇 개만 나야 돼? 하나만 나야지. 채권자별로 찢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말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고 채권자별로 최고액을 뭐 해서는 안 된다. 구분해서는 안 된다. 구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왜 안 된다고요? 하나만 춤춰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몇 개가 사람마다 춤추게 되면 나중에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은 몇 개만 나와야 된다. 하나만 나오라고요. 자, 오른쪽에서 가로 4번 근저당 이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건 어려워서 다음에 요약집에서 볼 건데 1번과 2번의 차이가 나는데 목차에서 한 단어씩만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1번은 확정되기 전 이겁니다. 확정되기 전이냐 확정된 후냐에 따라 원인이 달라지거든요. 그건 전후만 잡아두시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가로 4번 채무자 변경에 동그라미 하시고 걔네들도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키워드 하나씩만 잡아보십시오. 1번은 확정되기 전, 2번은 후. 그렇게 일단 구별만 해주시고요. 자, 그 밑에 뭐 가로 5번, 6번은 일반 저당권하고 큰 차이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가서 큰 2번 뭐가 나왔지? 얘도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구조만 잡아볼까요? A가 갑한테 5억 빌려주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A한테 뭐 해줬겠어요?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A라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합니다. B한테 가서 2억을 빌렸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 차용증만 받을 게 아니라 담보로 잡아야 되겠죠. 근데 A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뭐밖에 없다. 저당권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이 이 5억짜리 채권에 뭘 설정하죠? 질권을 설정하는데 수반성이 뭐였냐면 자, 이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따라가지만 채권이 담보로 잡히면 뭣도 저당권도 같이 담보로 잡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 뭐 하는 거야? 1-1번 1번 저당권에다 뭐가 설정됐다? 질권이 설정됐다. 이렇게 하는데 단독으로 공동으로. 자,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사실 이것만 나오면 입이 굳어버리네요. 자, B라는 사람이 질권자가 되는 게 이 사람은 이익 받는 사람이고 자기 저당권이 담보로 잡히니까 여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공동신청인데 이게 4번이었다면 번호 몇 번 나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때 이 질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A라는 사람이 갑한테 가서 돈을 달라. 그러면 갑은 그냥 주겠습니까? 차용증 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차용증이 누구 수정이 잡혀 있어요? B한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갑이 A한테 돈을 갚게 되면 A는 뭐 줘야 되죠? 차용증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돈을 갖고 차용증을 찾아 놓던가 아니면은 돈 받을 때 누구 오시라 해서 B 오시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채권 2억을 받는 거예요. 담보로 잡혔잖아요. 근데 채권이 담보로 잡히면 뭣도 잡혀야 되니까 저당권도 잡히라는 게 수반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린결하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저당권부 질권인데 이게 B한테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라서 많이 이용되지는 않지만 이론상으로는 저당권에 관한 뭐도 된다. 질권도 나올 수는 있는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큰 2번에 가로 1번만 밑줄 치고 가십시오. 누가 의무자가 된다.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권리질권자 또는 채권자가 뭐가 된다. 권리자가 돼서 뭐한다. 공동신청이다 라는 것만 잡아두시고요. 거기 밑에 설명 너무 좀 주절주절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잡아두시고요. 자, 제5절 뭐라고 되어 있죠. 신탁인데 우리 책에 신탁 엄청나게 되어 있지만 요약집에서 잘 정리했으니 그때 보고 이번에는 신탁은 빼시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자, 가등기에다는 별표 한 3개 쳐두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바쁘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 날 가등기는 요약집 가지고 자세히 할 거니까 별표만 쳐두시고요. 페이지 또 쭉 넘겨보시면 제7절 뭐가 나오죠? 가처분도 별표 크게 하시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중개 실무하다 보면 가처분에 대한 법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토요일 날 그때 한번 설명할 테니까 가처분도 표시만 남겨두시고요. 페이지 넘기면 제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공사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강공사가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은 무시하시고 페이지 넘기시면 뭐가 나오는 건지 442페이지 뭐가 나오죠? 이의신청.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하지 않고 간단히 따지는 게 뭐가 돼요? 이의신청인데 이건 큰 내용 없으니까 다음에 한 번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아래쪽에다 사인 하나 넣으십시오. 자, 고민해야 됩니다. 제 사인을 넣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사인을 넣을까요? 뭐에 따라 달라지죠? 제가 시키는 대로 줄만 치신 분은 뭐 해야 되고 제 사인 넣어야 되고 그래도 나름대로 복습도 하고 하신 분들은 거기다 누구 사인 넣어야 돼요? 지난번에 누구 사인 넣었어요? 자, 지금 지난번 이래도 지금 오늘 이제 몇 호독이요? 이번에도 제 사인 대표를 하십시오. 오늘 며칠이죠? 4월 21일이야. 자, 그럼 벌써 몇 회도겠죠?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벌써 나는 몇 회도겠다. 그러면 이 회도겠어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못 찾을 분이 다 머릿속에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다시 5, 6월 달에 요약제 가지고 7, 8월 달에 하시고 다시 또 언제? 계속 반복인데 절차법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하지만 한번 듣다 보면 더 이상 어려워지지는 않으니까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마셔야 돼요.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해도 앞으로도 몇 번 보겠어요. 이 정도 보게 되면 60점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믿고 하시면 됩니다. 60점이라는 점수는 공부를 잘하는 점수일까요? 못하는 점수일까요? 이따 가시다가 초등학교 앞에 가세요. 내가 60점 맞았다라고 물어보면 60점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고 애쓴 모습을 보고 딱 주는 점수가 몇 점이에요? 우리는 공부 잘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 잘하려고 뭐 하시면 돼요? 애만 쓰시면 몇 점은 나온다? 60점 나온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